예, 오늘은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우 지수와 또 중국의 영향도 이제 요즘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해 지수 이렇게 차트를 여러분이 일단은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다우존스 작년 말 올해 초에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이 전고점을 못 넘으면은 다시 하락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기세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기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사실은 약할 경우 여기도 못 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도 넘었고 빨간색 이평선까지 넘었고 주봉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단 추세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추세안으로 들어왔는데 추세안으로 왔을 때 길게 끌게 되면 이제 이걸 박스권을 만들게 됩니다. 박스권을 만들게 되는데 박스권 하단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추세가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반면으로 상단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추가 상승권으로 상승 신호를 내게 되는 거죠. 좀 더 깔끔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하단을 깰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상단을 깰 때는 오히려 상승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다우지수가 이 하단 안 깨고 뭐 이렇게 횡보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끌어주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좀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전고점을 못 넘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 뚫느냐 못 뚫느냐 이걸 좀 중요시 하시고 특히나 살짝 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꼬라박는 이런 패턴도 하나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평선 추세도 여러분 잘 보셨다가 세 가지를 섞으셔야 돼요.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박스권 윗단, 하단, 그리고 이평선 어느 걸 잡을까가 중요한데 그동안 오르는 동안 깨지 않았던 이평선을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제가 볼 때 이건 제가 잡아놓은 선이거든요. 추세로 50주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봉이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21선 50선 다 회복했죠. 그래서 사실은 튀길 수 있는데 이게 페이크 반등만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한 모습이죠. 근데 일단 나스닥의 버블이 더 크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박스권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전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리고 또 추세선 잡는 거 일단 주봉상으로 볼 때 추세선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운영 카페에서는 나스닥 하방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상으로 지금 거의 다 줄여놓은 상태죠. 이제 각 지점마다 여기 있죠. 여기 각 지점마다 그리고 또 여기 추세 회복했을 때마다 다 하방을 다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실 나스닥에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나스닥 하방과 중국 상방을 섞어서 비중 조절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ETF나 해외 ETF나 선물 통해서 투자를 가능한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하방 있죠. 인버스가 있고 상해 지수 상방 있죠. 그래서 이런 ETF들도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면은 폭락장 같은 거 대비하기 전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이런 거 촉발될 때에 조금 오히려 리스크 헤지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서 나스닥 하방이 아쉽게 국내 증시에 안 들어와 있어요. 나스닥 인버스 안 들어오는 게 아쉽지만은 다우존스 인버스를 활용해서 헤지를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것만 좀 조심한다면 괜찮은 모습을 다우 나스닥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 시총 상위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야 우리나라 증시가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나스닥하고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괜찮고, 오히려 지금 이거 전고점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넘으면은 우리나라 증시 갈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것도 넘는 듯 하다가 다시 흘러내릴 경우에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건 상관없는데 이 빨간 선을 또 깬다거나 여기 깰 때 또 조심해야 되고, 여기도 미약하게나마 여기 박스권이 하나 존재하죠. 여기 하나 둘 맞았고 떨어지고, 여기 하단 연결해서 이 박스권이 되는 거고, 여기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국내 증시 급락 전에 이 반도체 지수로, 이거 필라델피아 지수거든요. 반도체 가격과 연동돼서 많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수들인데, 이 지점에서 추세 이탈하는 지점을 잘 잡으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하락할 때 인버스로 리스크 해지가 가능합니다.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인버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창에 인버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인버스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코스피 인버스는 코스피가 1%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1% 손해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덱스 인버스죠. 그래서 이거는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릅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불안할 때 여러분이 이거를 일부 끼고 투자하면은 10%든 20%든 끼고 투자하면은 그 리스크 분산이 되죠. 인버스가 코스피만 있는 게 아니고 금도 있고 원유도 있고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활용하기에 좋은 ETF가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상해지수도 역시 좋죠. 모습 괜찮습니다. 계속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 모습 괜찮습니다. 단, 이 상해지수는 반등이 하락한 후에 약간의 이평선으로 보면 추세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맞고 또 떨어지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5일선만 지켜낸다면 뚫을 여력이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뚫게 되면은 또 다른 추가 상승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그때마다 레벨과 손절가 라인을 정하셔야 됩니다. 목표라든가 손절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일봉 차트만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 먼저 보시면은 21선 회복 직전입니다. 21선 회복하게 되면은 이평선 회복하게 돼서 이제 다시 상승권으로 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주들이 불안해서 요즘에 많이 떨어져 왔는데, 이렇게 되면 제약주도 같이 반등을 하겠죠. 코스피의 경우는 21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도체가 좀 강해서 그렇죠. 요즘에 반도체가 강합니다. 카페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도 계속 투자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1선은 넘었는데, 여기 직선상으로는 요거까지 넘으면 더 좋죠. 직선 추세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큰 반등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요거 넘으면은 이제 다시 크게, 그러니까 오를 수 있어요. 물론 좀 더 다지고 뚫을 수도 있는데, 뚫게 되면은 상승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코스피 최근 외국인 추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죠. 코스닥도 외국인, 물론 코스닥의 문제는 이 개인들이 너무 좀 많이 산다는 데 있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 동향이 좀 길게 봤을 때 나쁜 편이 아니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검은머리 외국인 필이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일부 제약주. 제가 또 바이로메드의 외국인들은 개인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선물 동향도 양호하죠. 외국인 양호하다기보다 좀 양호해지고 있죠. 조금. 그동안 그 외국인 선물이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 근데 선물보다 단기로는 미니 선물도 봐야 되는데요. 약간 아쉽게 미니 선물은 4,600억 정도 하방인데, 아주 크게 문제될 만한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코스피든 코스닥이 좀 더 오르게 되면은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다우 나스닥의 그 잠재적 위험이 있죠. 특히 나스닥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데, 국내 증시만으로 봤을 때는 이 외국인 추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주식 폭락 전에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뭐 여기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의 추이를 이렇게는 단기뿐이 못 보고 장기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1년치 추이를 좀 보시면은,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빨간색. 보시다시피, 똥색은 개인이에요. 제가 늘 개인은 똥색으로 제가 설정을 합니다. 예, 거의 똥손이거든요. 파란색은 기관입니다. 외국인 작년에 많이 빠져나갔고, 지수 하락 왔고, 올해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는 양이 꽤 큽니다. 단기로 치면 꽤 커요. 작년에 빠졌던 양만큼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더 오를 조짐을 보이고, 더 들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놓치지 마시고, 반도체 위기라고 떠들어도 외국인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업황을 다시 좋게 보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뭐 미중 무역 위기로 떨어졌다가 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황 따라서 다시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100% 그런 신호가 나진 않았지만 점점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크게 빠지거나 아까 말한 그 지수가 다시 21선 아래나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또 다우나 나스닥이 전고점 맞고 떨어지지 않으면은 조금만 버텨만 줘도, 다우 나스닥이 못 올라 조금만 버텨만 줘도 코스피는 좀 양호하게 가는데, 대신에 이 반도체 차트가 좀 버텨줘야 됩니다. 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다 이게 추세를 깨지 않아야 돼요. 예, 특히 빨간 선 아직은 여유가 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다른 이평선도 이것도 뭐 안 깨, 20주선, 21선 이런 거 안 깨는 게 좋죠. 일단 다우나스닥은 해외는 약간 박스권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요거 반도체 요거 넘게 되면은 우리나라 아마 예, 상승 장수로 갈 거예요. 아마 그게 예전처럼 2500선 넘는 정도까지 막 크게 올지 아니면 조금 작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의 편에 서야 돼요. 이거 똥손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뭐 보면 조회수 상위 있죠. 뭐 조회수, 오늘의 조회수 상위 종목, 다 개인들이 검색 많이 한 종목 다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많고, 삼성전자만 봐도 여러분 작년에 액면 분할한다고 개미들 엄청 들어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떨어졌잖아요. 지수도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채끼면서 하다가 이제 다시 개인들 이제 나가기 시작하니까 들어오잖아요. 다시 외국인들 삼성전자 다시 잡아 올리잖아요. 사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많이 안 빠졌었어요. 삼성전자만큼은 외국인들이 크게 이들 없었고, 다른 업종 위주로 많이, 하이닉스는 좀 빠졌었죠. 외국인들이. 여러분은 이 똥색 손에 의지하면 안 되고, 저희는 무조건 외국인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얻었다면 그것만으로 굉장한, 오늘 이 한 15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조금 더 해서 15분 더 채울까요? 영상 코스닥까지 마저 보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코스닥은 개인이 많아요. 그 점은 여러분이 늘 아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늘 이렇게 개인이 많은데, 외국인이 그래도 그나마 올해 들어서 늘고 있다. 물론 일부는 약간 잡주 계열로 좀 들어오고 있어서 검은 머리 외국인 의심되는 게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팔고 있는 게 어딥니까? 예, 그렇게 안 팔고, 그래도 개인보다는, 근데 개인이 너무 많다는 점, 여러분 개별 종목으로도 이런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개인이 왜 똥손인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액면 분할 이후 개인들 들어오고, 개인들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 그죠?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대단합니다. 여러분 외국인
지금 이 외국인 지금 55% 넘었죠. 지금 외국인 특히 올해 들어서 이때 조금 살짝 줄었는데 이거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아시고 계시고, 이게 뭐 어느 종목을 봐도 다 이래요. 뭐 아닌 종목이 있긴 있는데 극소수고, 이것도 포스코거든요. 외국인 비중입니다. 외국인 팔고 주가 떨어지고, 개인 사면 떨어지고, 그죠? 근데 요즘에 들어오고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오고 개인이 나가야죠. 개인이 이제 나가면 이제 그때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요거 상황에 보시면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자, 시장 전체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 더 제대로 된 상승 신호가 나는지만 확인하고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 카페에서는 현금 비중 10%뿐이 안 가지고 있고 90% 투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이 1000만원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현금 비중, 저희는 늘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하락장을 대비하고 있는데, 인버스 등을 해서 한때는 현금 비중이 60%도 갔다가 그랬던 때도 있었죠. 그랬다가 현재는 현금 비중 10%, 투자 비중 1000만원 투자랑 900만원 투자 10% 현금까지 지금 이러한 상태고, 마저 신호가 나면은 100%를 갈 거고, 예를 들어 고신호가 안 나고 다시 꼬꾸라질 기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우 나스닥 전고점 못 넘고 아까 말한 고기를 못 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그렇게 되면 다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갈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추세에 순응하는 겁니다. 외국인과 추세 따라가는 거지. 그래야 수익이 되지. 여러분이 뉴스나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여러분의 판단으로 정해놓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정해놓은 방향의 반대로 움직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 쫓아서 잘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